빗속에서 거지 소녀가 백만장자에게 선생님 오늘 밤 차에서 자도 돼요 라고 애원합니다. 그 말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가 다음에 하는 행동은 당신을 완전히 감동시킬 것이므로 끝까지 지켜보세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서울에 밤거리는 끊임없이 내리는 비로 젖어 있었다. 고급 SUV 차량 안에서 최진우 회장은 창밖으로 흐르는 빗물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평소와 같은 퇴근길이었지만 그날 밤은 뭔가 달랐다. 신호등 앞에 멈춰 선 차 안에서 그는 또 다른 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갑자기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것은 비에 흠뻑 젖은 한 소녀였다. 남의 옷을 빌려 입은 듯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고 창백한 얼굴에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저기, 아저씨, 오늘 하루만 채에서 자면 안 될까요? 그 말은 진우의 마음을 흔들었다. 평소라면 시선조차 주지 않았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소녀의 목소리에 묻어있는 절박함은 그의 일상적인 판단을 무너뜨렸다. 잠시 망설임 끝에 그는 조수석 문을 열었다. 소녀는 말없이 채 올랐다. 떨리는 몸을 감싸 안은 채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진우는 그녀를 힐끗 보았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소녀의 눈빛은 나이에 맞지 않게 깊었다. 이름이 뭐니? 서하영입니다. 간단한 대화 후 차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진우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이성적으로는 가까운 경찰서나 보호시설에 데려다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지만 무언가가 그를 망설이게 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하영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진우는 차 안에서 그녀를 지켜보며 밤을 보냈다. 그의 눈앞에서 평화롭게 잠든 소녀의 모습은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떠올리게 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하영을 여러 보호시설에 데려가 보았다. 하지만 모든 시설은 수용 인원 초과나 법적 절차의 문제를 이유로 거절했다. 하영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의 곁을 따랐다. 며칠이 지나는 동안 진우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의 삶은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었다. 대기업 회장으로서 그의 모든 결정은 이성적이고 계산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소녀의 존재는 그의 일상적인 판단 기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어느 저녁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던 진우는 문득 깨달았다. 하영을 보호시설에 맡기는 것은 그녀를 다시 한번 버리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그 순간 그는 결심했다. 일시적이라도 하영을 자신의 집에 데려오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이 단순한 결정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변화는 비오는 밤 한 소녀의 조심스러운 요청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최진우의 펜트하우스는 갑자기 낯선 생기를 띠기 시작했다. 늘 정돈되어 있던 공간에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소파에 놓인 담요, 주방 싱크대에 있는 작은 물컵, 그리고 책장 한켠에 조심스럽게 꽂혀있는 동화책들. 하영의 존재는 소리 없이, 하지만 분명하게 그의 공간을 채워가고 있었다. 회장님, 이건 너무 위험한 결정입니다. 비서실장 김태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그는 진우의 20년 지기 친구이자 최측근이었다. 미성년자를 법적 절차 없이 데려온다는 건 언론에 알려지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도 알고 있었다. 이 결정이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위험한지를.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하영을 다시 거리로 내보낼 수는 없었다. 적절한 시설을 찾을 때까지만이야. 그동안 비밀리에 처리해줘.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않았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회사 내부에서 작은 속삭임으로 시작되었다. 미혼인 회장이 어린 소녀와 살고 있다는 소문. 그리고 그 소문은 곧 언론의 귀에 들어갔다. 첫 기사가 터진 것은 일주일 후였다. 충격, 최진우 회장, 정체불명 소녀와 동거 의혹 증폭 기사는 순식간에 확산되었다. 주주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진우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다. 그러는 동안 하영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아침이면 조용히 일어나 스스로 씻고 옷을 갈아입었다. 진우가 준비해준 공부방에서는 혼자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렸다. 가끔은 집안을 정리하기도 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아저씨, 제가 떠나는 게 좋을까요? 어느 저녁 하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뉴스에서 자신과 진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본 후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다. 진우는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하영가, 넌 잘못한 게 없어. 이건 어른들의 문제야.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회사 주가는 급락했고 일부 이사들은 그의 사퇴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진우의 과거를 파헤치려는 기자들의 취재 경쟁도 치열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다. 하영의 신원에 대한 새로운 단서가 발견된 것이다. 그리고 그 단서는 진우의 회사와 묘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태준이 서류 한 장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을 때 진우는 자신의 인생이 또 한 번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예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태준이 가져온 서류는 5년 전 최진우 그룹에서 근무했던 한 여직원의 기록이었다. 서미연, 마케팅팀에서 일했던 그녀는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사라졌다. 그리고 그녀의 사진은 하영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이건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우는 책상에 펼쳐진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서미연은 능력 있는 직원이었다. 그녀가 맡은 프로젝트들은 항상 성공적이었고 승진도 빨랐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종적을 감췄다. 당시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알고 넘어갔지만 태준이 말을 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작업했던 프로젝트 파일들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고 그녀의 데스크에서는 어떤 개인적인 물건도 발견되지 않았죠. 진우는 서미연의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하영을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그 이상한 친밀감이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하영이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아. 하지만 하영과의 대화는 쉽지 않았다. 진우가 서미연의 사진을 보여주자 하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 마침내 하영이 입을 열었다. 엄마는 항상 바빴어요. 늦게까지 일하시고 어느 날은 많이 걱정돼 보이셨어요. 그러다가 하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우는 하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큰 불안감을 느꼈다. 서미연이 회사를 그만두기 직전 그녀가 맡았던 프로젝트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태준은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했다. 당시 서미연과 함께 일했던 직원들을 찾아 인터뷰를 하고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하려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서미연은 회사 내부의 중대한 비리를 발견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비리의 핵심에는 진우가 전적으로 신뢰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회장님,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태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당시 이사회 멤버들 중 일부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영이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그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진우는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5년 전 그는 회사의 급속한 성장에 도취되어 있었다. 눈앞의 성과에만 집중한 나머지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날 밤 하영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엄마가 사라진 후 친척 집과 보육권을 전전하다가 결국 거리로 나오게 된 과정을, 그리고 우연히 진우의 차를 보았을 때 왜 그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는지도.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최 회장님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라고. 하영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진우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하영이 그의 차에 다가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진실을 파헤치고 정의를 바로잡을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 침묵할 것인가. 다음 날 아침 최진우 그룹 본사는 전례 없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이사회가 긴급 소집된 것이다. 평소와 달리 이번 회의는 극도로 비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 회장님, 이제 와서 과거의 일을 들춰봐야 좋을 게 없습니다.
박상무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지금도 충분히 시끄러운데 5년 전 일까지 더해지면. 진우는 차갑게 그를 응시했다. 그래서 또 다시 덮자는 겁니까?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정영이 유난히 흐려 보였다. 지금 우리 주가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다른 이사가 끼어들었다. 소문만으로도 이 정도인데 만약 서미연 씨 건까지 터지면. 진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러분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룬 이 모든 성공이 한 사람의 인생을 희생시킬 만큼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까? 그의 말에 회의실은 더욱 깊은 정적에 빠졌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5년 전에 그 프로젝트가 회사의 급성장을 이끈 발판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도. 사무실로 돌아온 진우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부모님은 일찍 떠나셨고 형제 자매도 없었다. 그래서 회사가 그의 전부였다. 하지만 지금 하영의 존재는 그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고 있었다. 회장님, 태준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서미연 씨의 마지막 프로젝트 파일 일부를 복구했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해외 자금 세탁, 이중 장부, 그리고 불법 로비의 증거들, 모두 당시 회사의 주요 프로젝트와 연관된 것들이었다. 이걸 본 서미연 씨가 협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준은 잠시 망설였다. 박상무와 몇몇 이사들의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서미연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 그리고 하영이 거리에서 살게 된 이유까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진우는 평소보다 더 천천히 운전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다.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지고 있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하영이 현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와 달리 그녀는 불안해 보였다. 아저씨, 제가 엄마 이야기를 꺼내서 죄송해요.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고 들었어요. 진우는 하영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하영아, 네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그날 밤 진우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그가 추구해온 성공과 권력,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 사이에서 그는 마침내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 아침 뉴스의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다. 최진우 회장, 정역 기자회견. 개최 예고 태준은 진우의 사무실로 급하게 들어왔다. 정말 이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더 단단해 보였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시간이야. 기자회견장은 이미 수많은 기자들로 가득 찼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진우가 단상에 올랐다. 오늘 저는 우리 회사의 과거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또렷했다. 진우는 5년 전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밝혀나갔다. 서미연이 발견한 비리와 그로 인해 그녀가 겪어야 했던 어려움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이 사실을 몰랐던 것에 대한 책임도 인정했다. 저는 회사의 성장만을 바라보며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컸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날카로운 것은 하영에 대한 것이었다. 혹시 하영 양을 받아들인 것도 죄책감 때문이었습니까? 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처음에는 저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하영이는 제게 잃어버린 인간성을 되찾게 해준 선물이었습니다. 회견이 끝난 후 회사는 큰 혼란에 빠졌다. 주가는 급락했고 일부 이사들은 즉각 사임했다. 하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지지도 나타났다. 젊은 직원들은 진우의 용기 있는 결단을 지지했다. SNS에서는 그의 정직함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서미연의 동료들이었던 직원들이 하나둘씩 나서서 진실을 증언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진우는 하영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평소보다 조용한 식사 시간이었지만 둘 사이에는 이상한 편안함이 감돌았다. 아저씨, 하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가 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진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네 엄마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어.
식사 후 하영은 처음으로 자신의 방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그녀가 그린 그림들은 대부분 어둡고 우울한 색채였지만 이날 그린 그림은 달랐다. 밝은 색으로 가득한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있었다. 엄마 하영 그리고 진우 태준이 사무실 정리를 마치고 찾아왔을 때 진우는 그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다. 회장님, 이사회에서 새로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잠시 망설였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혼란이 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사회의 새로운 요구는 예상보다 강경했다. 진우의 회장직 사퇴와 경영일선 퇴진을 조건으로 과거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건 협박이 아닌 거래입니다. 박상무가 말했다. 회장님도 이제는 다른 길을 찾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진우는 의외로 평온한 마음으로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사실 그도 이미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가 내건 조건은 단순했다. 서미연이 발견했던 모든 비리를 바로잡고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 그리고 회사의 새로운 윤리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사회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의 조건을 받아들였다. 이미 언론에 공개된 상황에서 이 정도의 양보는 불가피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태준이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지시는군요. 하지만 진우의 표정은 오히려 밝았다. 자유가 아니야. 새로운 책임의 시작이지. 그가 말한 새로운 책임은 하영에 대한 것이었다. 회사를 떠나기로 한 결정은 역설적으로 그에게 하영의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제 주변의 시선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아동복지 전문 변호사가 설명했다. 오히려 회장님의 결단이 진정성을 증명해주는 좋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영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진우는 여러 번 망설였다. 하영아, 내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하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너무 높은 곳에 계신 것 같아서.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아저씨는 엄마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 그녀의 말에 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앞으로 내가 네 보호자가 되어주면 어떨까? 하영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래도 될까요? 물론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시간도 걸릴 거야. 하지만 진우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이제는 정말 네가 우리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 하영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동안 진우가 본 적 없는 순수한 기쁨이 가득한 미소였다. 그날 밤 진우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다. 회사를 떠나는 것은 분명 큰 변화였지만 그는 이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한 아이의 미소를 지켜주는 기어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이었다.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하영의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서류와 심사, 그리고 면담을 거쳐야 했다. 아동복지 심사원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했고 하영의 심리 상태도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야 했다. 하영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심리상담사 김수진이 진우에게 말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에 방어적이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어요.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하영은 정원에서 태준의 딸과 함께 놀고 있었다. 두 아이의 웃음소리가 창문을 통해 들려왔다. 태준아, 고마워. 진우가 말했다. 네 가족이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다면.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고마워해야죠. 회장님 덕분에 저도 많은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진우가 회사를 떠난 후 태준은 새로운 경영진과 함께 회사의 윤리 경영 체제를 구축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딸을 자주 떠올렸다. 만약 그녀가 하영처럼 불의 앞에 서게 된다면 자신은 어떤 아버지가 되어 있을까? 아빠. 태준의 딸 민지가 정원에서 소리쳤다. 하영 언니가 피아노를 정말 잘 쳐요. 모두의 시선이 하영에게 향했다. 그녀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하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예전에 진우는 즉시 결심했다. 다음 날
거실에는 새 피아노가 들어왔다. 하영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제가 쳐도 돼요? 당연하지. 이제 이건 내 거야. 하영은 조심스럽게 피아노 앞에 앉았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쇼팽의 녹턴이 흘러나왔다. 서미연 씨가 피아니스트였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태준이 물었다. 진우는 놀라서 고개를 저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지나쳤는지 깨달았다. 하영의 연주는 점점 더 자신감 있게 변해갔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리는 것 같았다. 엄마가 늘 말씀하셨어요. 하영이 연주를 마치고 말했다. 음악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을 전할 수 있다고. 그날 이후로 거실에는 늘 음악이 흘렀다. 때로는 밝고 경쾌한 곡이, 때로는 깊이 있는 클래식이. 하영은 피아노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했다. 민지는 매일같이 하영의 연주를 들으러 왔다. 두 아이는 음악을 통해 더욱 가까워졌다. 하영 언니가 저도 가르쳐준대요. 민지가 신이 나서 말했다. 진우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하영이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회장님, 수진 상담사가 말했다. 하영이의 회복 속도가 놀랍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하지만 진우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결코 자신의 공이 아니라는 것을. 하영 스스로가 가진 강인함과 서미연이 그녀에게 심어준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것을. 태준이 서류 한 뭉치를 들고 진우의 새 사무실을 찾아왔다. 회사를 떠난 후 진우는 작은 재단을 설립해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 회장님, 서미연 씨의 옛 아파트에서 이것들이 발견됐습니다. 오래된 상자 안에는 일기장과 편지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진우에게 쓴, 하지만 보내지 못한 편지도 있었다. 최진우 회장님께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이 마음을 숨길 수 없어 펜을 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아마도 모르실 겁니다. 제가 얼마나 자주 회장님의 결정들을 지켜보았는지, 그리고 그 모든 순간 회장님의 진심을 믿어왔는지를. 지금 제가 발견한 이 비리들을 회장님께 직접 보고 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제 딸 하영이를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라도 피해야만 합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부디 하영이를 지켜봐 주세요. 그 아이는 회장님을 늘 동경해 왔습니다. 제가 들려준 회장님 이야기를 들으며 꿈을 키워왔죠. 언젠가 이 편지가 회장님 손에 닿게 된다면 그때는 아마도 많은 것이 달라져 있겠지요. 하지만 제가 믿는 회장님의 모습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진심을 다해 서미연, 올림 진우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걸 하영기에게 보여줘야 할까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지금은 아직 이르지 않을까? 그때 문이 살짝 열렸다. 하영이 고개를 내밀었다. 아저씨, 오늘 민지네 가족이랑 같이 저녁 먹기로 했잖아요. 늦으시면 안 돼요. 진우는 서둘러 편지를 서랍에 넣었다. 그래, 금방 갈게. 하영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뭔가 비밀 이야기 하신 거죠? 진우가 망설였다. 태준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회장님이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 하영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그럼 저는 아무것도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녀가 나간 후 진우와 태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언젠가는 알려줘야 해요. 태준이 말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지금 하영이는 행복해. 이 편지는 그녀가 준비됐을 때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창밖에서는 하영과 민지가 정원을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다. 두 아이의 웃음소리가 사무실 안까지 들려왔다. 서미연 씨, 진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약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을 테니까요. 첫 번째, 법원 심리가 있던 날. 하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새로 산 원피스를 조심스럽게 입고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머리를 매만졌다. 긴장되나요? 수진 상담사가 부드럽게 물었다.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들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법정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판사, 아동복지 담당자들,
그리고 하영의 보호 자격을 평가할 전문가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서하영 양, 판사가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니? 하영은 잠시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응원했다. 제가 처음 최진우 아저씨를 만났을 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저씨는 달랐어요. 저를 한 번도 내쫓지 않으셨고 항상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법정은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엄마가 늘 말씀하셨어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더 많다고. 그리고 최진우 아저씨를 만나고 나서야 저는 그 말씀이 진짜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다. 이제 정말로 제가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판사는 깊이 감동한 듯했다. 전문가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영의 진심 어린 말에서 그들은 이미 형성된 신뢰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심리가 끝난 후 진우와 하영은 함께 공원을 걸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하영가, 오늘 정말 잘했어. 진우가 말했다. 하영은 수줍게 웃었다. 저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 제가 아저씨를 아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진우는 걸음을 멈췄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물론이지. 물론 돼. 그날 저녁 태준의 가족이 축하 파티를 준비해왔다. 민지는 직접 만든 축하 카드를 들고 왔고 태준의 아내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민지가 신이 나서 외쳤다. 식사 중에 하영은 문득 물었다. 아빠, 제가 이제 피아노 학원도 다녀도 될까요? 진우는 깜짝 놀랐다. 하영이 처음으로 자신을 아빠라고 부른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녹아내렸다. 그럼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하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었다. 그것은 더 이상 수줍음 가득한 미소가 아닌 자신감 넘치는 행복한 미소였다. 태준이 와인잔을 들었다.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하하며 모두가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하영은 자신의 주스 잔을 조심스럽게 들었다. 우리 가족을 위해. 그녀가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진우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 서울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청소년 음악 재능 기부 콘서트라는 이름의 이 공연에서 하영은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다. 너무 떨려요. 하영이 분장실에서 피아노 악보를 만지작거렸다. 진우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넌 할 수 있어. 내 음악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으니까. 하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가 입은 하얀 드레스는 마치 천사의 날개 같았다. 객석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다. 태준의 가족 수진 상담사 그리고 하영의 피아노 선생님까지 모두가 그녀를 응원하기 위해 모였다. 드디어 하영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천천히 무대 중앙의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았다. 오늘 연주할 곡은 하영이 마이크 앞에서 말했다. 제 엄마가 가장 좋아하셨던 쇼팽의 녹턴입니다. 그리고 이 연주를 저의 새로운 아빠께 바치고 싶습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감동의 한숨이 새어나왔다. 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영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자신감이 더해졌다. 그녀의 연주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깊은 감정을 전달하고 있었다. 민지는 숨을 죽이고 친구의 연주를 지켜보았다. 태준의 아내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연주가 끝나자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하영은 수줍게 일어나 인사했다. 와, 하영 언니 정말 대단해요. 공연이 끝난 후 민지가 외쳤다. 정말 감동적인 연주였어요. 수진 상담사가 말했다. 하영이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하영은 조용히 말했다. 아빠, 엄마가 보셨을까요? 진우는 백미러로 하영을 바라보았다. 물론이지. 분명 어디에선가 널 보며 미소 짓고 계실 거야. 저는요. 하영이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아요. 물론 엄마가 보고 싶긴 하지만 이제 제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진우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지만 그는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다. 우리 이제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정말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약속이야. 차가 도시의 밤거리를 달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들이 마치 축하의 반짝임처럼 빛나고 있었다. 하영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엄마, 저 행복해요. 이제 정말 행복해요. 진우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어쩌면 이것이 서미연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이제 그는 그 소원을 지켜낼 수 있게 되었다. 하영의 첫 피아노 콘서트 이후 진우는 서미연의 옛 아파트를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미뤄왔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하영이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다. 이걸 봐요. 태준이 오래된 앨범을 들고 왔다. 그 안에는 어린 하영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피아노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엄마와 함께 공원에서 찍은 사진들. 아빠. 하영이 조심스럽게 앨범을 넘겼다. 엄마가 이렇게 많은 사진을 남기셨네요. 진우는 하영의 어깨를 감쌌다. 사진 속 서미연의 모습은 늘 밝고 따뜻했다. 그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그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이건 뭐지? 하영이 앨범 사이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다. 그것은 서미연의 일기장이었다. 하영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오늘도 하영이가 피아노를 연습했다. 어린 나이에도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력을 보여주는 우리 딸이 자랑스럽다. 최 회장님께서도 우리 하영이의 재능을 알아봐 주셨으면. 다른 페이지에는 더 깊은 고민이 적혀 있었다. 회사에서 발견한 문제들이 점점 더 심각해진다. 하지만 최 회장님께 직접 보고 드릴 수가 없다. 그분 주변의 벽이 너무 높다. 그래도 나는 회장님을 믿는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하영의 손이 떨렸다. 엄마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 진우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서미연의 마지막 일기는 그녀가 사라지기 직전에 쓰여졌다. 하연가, 엄마가 지금 내리는 결정이 옳은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너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최 회장님 언젠가 이 이야기를 알게 되실 텐데 그때는 부디 우리 하영이를 지켜주세요. 당신은 제가 아는 한 가장 정직하고 따뜻한 분이시니까요. 태준이 다가와 진우의 어깨를 두드렸다. 회장님, 서미연 씨는 끝까지 회장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영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엄마는 정말 용감하셨네요. 아파트를 정리하는 동안 그들은 더 많은 추억의 조각들을 발견했다. 하영의 어린 시절 그림들, 서미연이 작곡한 악보들, 그리고 둘이 함께 찍은 수많은 사진들. 이것 봐요. 하영이 갑자기 외쳤다. 오래된 책장 뒤에서 작은 USB가 발견된 것이다. 태준이 재빨리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했다. 화면에는 수많은 문서 파일들이 나타났다. 이건 태준의 눈이 커졌다. 서미연 씨가 발견한 모든 증거들이에요. 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찾았구나. 하영은 아빠와 태준 삼촌의 표정이 심각해지는 것을 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진우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하영아, 이제 네 엄마의 용기가 세상에 알려질 거야. 그동안 우리가 찾던 진실이 여기 있었던 거야. USB에서 발견된 자료들은 충격적이었다. 서미연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두었다. 회사 내 비리의 증거들, 관련자들의 이름, 그리고 그녀가 조사했던 모든 내용이 상세하게 담겨 있었다. 이걸 어떻게 하실 건가요? 태준이 물었다.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진실을 공개해야겠어.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 하영은 조용히 아빠의 손을 잡았다. 저도 엄마처럼 용기 있게 할게요. 다음 날 진우는 검찰에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 언론에서는 대대적으로 이 사실을 보도했다. 충격. 최진우 전 회장. 5년 전 미제 사건의 진실 공개. 이는 한 용감한 직원의 희생을 기리고 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것. 회사는 다시 한번 큰 혼란에 빠졌다. 당시 비리에 연루됐던 임원들이 소환되었고 새로운 조사가 시작되었다. 아빠, 괜찮으세요? 하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진우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 이제 네 엄마의 용기가 헛되지 않게 됐으니까.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하영은 더욱 열심히 피아노를 연습했다. 그녀의 연주에는 이전과는 다른 깊이가 더해졌다. 하영이가 연주하는 곡이 달라졌어요.
피아노 선생님이 말했다. 이제는 진정한 감정이 담겨 있어요. 어느 날 저녁, 하영은 진우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아빠, 제가 작은 연주회를 열고 싶어요. 엄마를 기리는 연주회요. 진우는 깜짝 놀랐다. 연주회? 네. 엄마가 작곡하신 곡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엄마를 위해 작곡한 곡도 있어요. 태준의 가족과 수진 상담사도 이 아이디어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민지는 직접 포스터를 디자인했고 태준은 장소 섭외를 도왔다. 연주회 준비 중에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다. 검찰 수사 결과 서미연의 결백이 완전히 입증된 것이다. 그녀는 단순히 회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진실을 지키기 위해 희생을 선택했던 것이었다. 이제 모두가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 알게 될 거예요. 하영이 말했다. 진우는 자신의 사무실 창문을 통해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서미연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진실이 이제 그녀의 딸을 통해 새로운 형태로 부활하고 있었다. 서미연 씨, 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당신의 꿈이 이제야 이루어지네요. 연주회 준비는 착실히 진행되었다. 하영은 매일 밤늦게까지 연습했고 진우는 그런 딸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질 줄 몰랐어요. 어느 날 저녁 하영이 말했다. 진우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진실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이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서미연을 기리는 연주회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하영은 매일 밤 피아노 앞에서 엄마의 곡을 연습했다. 악보 속에는 서미연의 메모들이 가득했다. 각 음표마다 그녀의 감정이 섬세하게 담겨 있었다. 이 부분에서 엄마는 뭘 생각하셨을까요? 하영이 악보를 들여다보며 물었다. 진우는 딸의 옆에 앉았다. 내 엄마는 음악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나 보구나. 연주회 소식은 조용히 퍼져나갔다. 서미연의 옛 동료들, 음악계 친구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어느 날 태준이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다. 회장님 서미연 씨의 옛 음악 동료들이 연주회에 참여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들은 서미연과 함께 음악을 공부했던 친구들이었다. 서미연이 회사에 입사하기 전 함께 꿈을 키웠던 동료들이었다. 엄마에게 이런 친구들이 있었다니. 하영의 눈이 반짝였다. 연습실에서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피어났다. 서미연의 친구들은 그녀의 음악적 재능과 따뜻한 마음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의 기억 속 서미연은 늘 밝고 열정적이었다. 네, 엄마는 특별했어. 김지연, 서미연의 가장 친한 친구가 말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음악의 아름다움을 잃지 않았지. 하영은 엄마의 친구들과 함께 연주할 특별한 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서미연이 마지막으로 작곡한 미완성 곡이었다. 이 곡을 완성하고 싶어요. 하영이 진우에게 말했다. 제가 엄마의 마음을 이어가고 싶어요. 진우는 감동했다. 하영은 이제 단순히 상처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고 있었다. 연주회 준비 중에 또 하나의 특별한 발견이 있었다. 서미연의 오래된 녹음 테이프였다. 그 안에는 어린 하영을 위해 연주한 자장가가 담겨 있었다. 이건 하영이 녹음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기억나요. 엄마가 매일 밤 들려주시던. 진우는 조용히 딸을 안아주었다. 서미연의 음악은 시간을 넘어 그들에게 도달하고 있었다. 우리 이 자장가도 연주회에서 들려주면 어떨까? 진우가 제안했다.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제가 작곡한 곡과 함께 연주하고 싶어요.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것처럼요. 태준의 딸 민지도 연주회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프로그램북에 들어갈 서미연과 하영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것을 도왔다. 이건 단순한 연주회가 아니에요. 민지가 말했다. 사랑과 용기의 이야기잖아요. 하영은 매일 밤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그녀의 연주에는 이전에 없던 깊이가 더해졌다. 마치 서미연의 영혼이 그녀를 통해 다시 한번 노래하는 것 같았다. 하영아지 진우가 어느 날 저녁 말했다. 내 엄마는 지금 너를 보며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하영은 피아노 앞에서 미소 지었다. 저도 알아요. 이제는 느낄 수 있어요. 엄마가 항상 저와 함께 계시다는 걸. 연주회 당일 소극장은 일찍부터 사람들로 가득 찼다. 서미연의 음악 동료들, 회사의 직원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분장실에서 하영은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입은 흰색 드레스는
어머니가 젊은 시절 즐겨 입었던 것과 비슷했다. 긴장되니 진우가 물었다. 하영은 고개를 저었다. 이상하게도 평온해요. 마치 엄마가 제 옆에 계신 것 같아요. 공연은 서미연의 친구들의 연주로 시작되었다. 그들은 서미연이 작곡한 곡들을 연주하며 각자의 추억을 관객들과 나누었다. 서미연은 늘 음악으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지연이 말했다. 그리고 오늘 그녀의 딸이 그 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영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오늘 저는 세 곡을 연주하려고 합니다. 하영이 마이크 앞에서 말했다. 첫 번째는 엄마가 저를 위해 작곡하신 자장가. 두 번째는 엄마의 마지막 미완성 곡을 제가 완성한 버전.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엄마를 위해 작곡한 곡입니다. 객석에서는 따뜻한 박수가 울려 퍼졌다. 진우는 첫 줄에 앉아 딸을 지켜보았다. 자장가가 시작되자 공연장은 깊은 감동에 빠졌다. 서미연의 녹음된 피아노 소리와 하영의 연주가 완벽하게 어우러졌다. 마치 모녀가 함께 연주하는 것 같았다. 두 번째 곡에서 하영은 어머니의 미완성 곡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완성했다. 그 안에는 서미연의 열정과 하영의 새로운 희망이 공존했다. 마지막 곡을 시작하기 전 하영이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 곡은 새로운 아침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슬픔을 넘어 희망을 찾아가는 그리고 새로운 사랑을 발견하는 이야기죠. 하영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용하고 서정적인 멜로디가 이어지다가 점차 힘찬 화음으로 발전해갔다. 마지막에는 밝고 희망찬 선율로 마무리되었다. 연주가 끝나자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많은 사람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연가, 민지가 무대 뒤에서 친구를 꼭 안아주었다. 정말 대단했어. 진우는 말없이 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빠. 하영이 진우에게 달려와 안겼다. 우리가 해냈어요. 태주는 조용히 이 장면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서미연 씨가 보셨다면 정말 행복해하셨을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하영은 문득 말했다. 이제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왜 음악을 그토록 사랑하셨는지. 음악은 우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진우는 미소 지었다. 그래, 네 엄마의 마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닿았어.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서미연도 어딘가에서 이 특별한 밤을 축복하고 있는 것처럼. 연주회 이후 하영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언론에서는 그녀의 음악적 재능과 가족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다뤘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하영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선생님, 저 음악대학에 가고 싶어요. 어느 날 하영이 진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확신에 차 있었다. 정말? 그럼 열심히 준비해보자. 진우는 딸의 결심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하영의 일상은 더욱 바빠졌다. 학교 수업과 피아노 레슨 그리고 작곡 공부까지.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피곤한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하영 언니가 정말 달라졌어요. 민지가 태준에게 말했다. 이제는 늘 웃고 있잖아요. 태준은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영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 모두가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어느 주말, 진우는 하영과 함께 특별한 여행을 떠났다. 서미연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강원도의 작은 마을이었다. 여기가 엄마가 처음 피아노를 배우신 곳이에요? 하영이 오래된 음악학원 건물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래, 네. 외할아버지가 이 근처에서 음악을 가르치셨다고 해.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강당에는 여전히 오래된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다. 하영은 조심스럽게 피아노 앞에 앉았다. 이 피아노로 엄마가 처음 연주하셨겠죠?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미연의 자장가가 마을의 오후 공기 속에 퍼져나갔다. 누군가 피아노를 치나 했어요. 낯선 목소리에 두 사람이 돌아보니 나이 지긋한 여성이 서 있었다. 혹시 서미연의 딸이니? 그녀는 하영의 어머니를 가르쳤던 옛 음악 선생님이었다. 박영희 선생님은 하영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네, 어머니를 닮았구나. 특히 피아노를 칠 때의 그 표정이. 박 선생님은 서미연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가난한 환경에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던 소녀의 이야기를.
네, 어머니는 특별했어.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지. 하영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새로운 면의 어머니를 발견했다. 그동안 몰랐던 어머니의 어린 시절, 꿈과 열정이 가득했던 그 시간들. 선생님, 저도 엄마처럼 될 수 있을까요? 박 선생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넌 이미 내 어머니의 음악을 이어가고 있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어가는 거야.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하영은 조용히 말했다. 아빠,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진우는 백미러로 딸을 바라보았다. 하영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다.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어요. 엄마처럼요.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을 배경으로 아버지와 딸은 새로운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음악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하영은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연습에 매진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녀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하영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하영은 피아노 앞에서 고개를 들었다. 괜찮아요, 아빠. 이건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거니까요. 민지는 매일 방과 후 하영의 연습실을 찾았다. 때로는 간식을 가져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조용히 옆에서 연습을 지켜보았다. 언니, 이번에 새로 작곡한 곡은 어때요? 민지가 어느 날 물었다. 하영은 새로 쓴 곡을 연주해 주었다. 새로운 가족이라는 제목의 곡이었다. 그 안에는 진우와 함께한 시간, 민지와의 우정, 그리고 서미연의 기억이 담겨 있었다. 정말 아름다워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즈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다. 하영의 연주회 영상을 본 유명 음악 교수가 그녀의 재능에 주목한 것이다. 하영 양의 음악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교수는 면담에서 말했다. 단순한 기교를 넘어선 진정성이 느껴지죠. 진우는 딸의 성장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불과 1년 전 비 오는 밤에 그의 차 앞에 나타났던 작은 소녀가 이제는 자신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고 있었다. 입시 전날 밤 하영은 서미연의 옛 일기장을 펼쳤다.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는 언어야. 어머니의 글을 읽으며 하영은 미소 지었다. 이제 그녀는 그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시험장에 들어서기 전 진우가 하영을 꼭 안아주었다. 내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하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알아요. 저도 느낄 수 있어요. 실기시험이 시작되었다. 하영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움직이기 시작하자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변했다. 그들은 이 어린 연주자의 음악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한 듯했다. 바흐의 곡이 끝나고 하영은 자신이 작곡한 곡을 연주했다. 희망의 멜로디라는 제목의 이 곡에는 그녀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시험이 끝난 후 한 심사위원이 다가왔다. 놀라운 연주였어요. 특히 자작곡에서는 진정한 음악가의 영혼이 느껴졌습니다. 하영은 공손히 인사를 했다. 감사합니다. 이건 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1년 전 그날처럼. 아빠. 응? 그날 제가 아빠 차 앞에 나타난 건 정말 우연이 아니었나 봐요. 엄마가 저를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진우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빗방울이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아름다운 멜로디처럼 들려왔다. 그 소리 속에서 하영은 새로운 곡에 영감을 얻고 있었다. 음악대학 입학이 확정된 후 하영의 생활은 더욱 바빠졌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그녀는 꾸준히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대학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 장의 옛 신문 기사가 하영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20년 전 신문에는 젊은 피아니스트들의 공연 소식이 실려 있었고 그 중에는 서미연의 이름도 있었다. 이게 무슨... 하영은 놀란 눈으로 기사를 읽어내려갔다. 기사에는 서미연이 국제 콩쿠르에서 상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음악은 모든 이들의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소외된 아이들에게 음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하영은 즉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진우도 이 사실을 처음 알았다. 네, 엄마는 정말 특별한 꿈을 가지고 있었나 보구나.
하영은 더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도서관의 오래된 자료들을 뒤지고 서미연의 옛 동료들을 찾아다녔다. 그러던 중 김지연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미연이는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시작했었어. 지연이 말했다. 회사에 들어가기 전 작은 음악 교실을 운영했었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쳤어. 하영의 가슴이 뛰었다. 이것은 단순한 발견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또 다른 꿈을 발견한 것이었다. 아빠, 하영이 진우를 바라보았다. 저도 이 꿈을 이어가고 싶어요. 진우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미 자선재단을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었다. 어떤 계획이 있니? 하영은 자신이 구상한 계획을 설명했다. 재단의 지원을 받아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료로 음악을 가르치는 거장, 그리고 이름은 서미연 음악교실로 하고 싶어요. 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민지도 이 계획에 즉시 동참하겠다고 나섰다. 저도 도울 수 있어요. 제가 홍보를 맡을게요. 계획은 빠르게 구체화되었다. 태주는 행정적인 부분을 도왔고 서미연의 옛 동료들도 자원봉사를 자처했다. 박영희 선생님도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내 어머니의 꿈이 이렇게 이어질 줄. 하영은 매일 밤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하며 설렘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음악 수업이 아닌 희망과 꿈을 전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다. 마치 서미연이 하늘 어딘가에서 딸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있는 것처럼. 서미연 음악교실 개교식 날, 작은 건물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하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리본을 자르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말 감격스러운 날이네요. 김지연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미연이가 꿈꾸던 모든 것이 이렇게 실현되다니. 첫 수업에는 10명의 아이들이 참여했다. 모두 음악을 배우고 싶었지만 형편이 어려웠던 아이들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영 선생님이에요. 하영이 아이들 앞에서 미소 지었다. 우리 함께 음악의 아름다움을 발견해 볼까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다. 하영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음악을 통해 희망을 발견했던 이야기를. 저도 여러분처럼 처음에는 피아노를 접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꿈이 있잖아요. 수업은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하영은 어머니의 교육 방식을 떠올리며 각 아이의 특성에 맞는 방법을 찾아갔다. 하영 선생님, 저도 나중에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을까요? 한 아이가 수줍게 물었다. 물론이죠.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음악을 가지고 있어요. 매주 수업이 진행될수록 아이들의 변화는 뚜렷해졌다. 음악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워갔다. 진우는 종종 수업을 참관했다. 하영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에서 서미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빠,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느 날 하영이 말했다. 엄마가 왜 이런 꿈을 꾸셨는지. 음악교실은 점차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더 많은 아이들이 찾아왔고 자원봉사자들도 늘어났다. 민지는 SNS를 통해 음악교실의 이야기를 알렸다. 그녀가 만든 영상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건 단순한 음악 교육이 아니에요. 민지가 말했다. 희망을 나누는 이야기죠.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취재를 왔다. 어머니의 꿈을 이어받은 젊은 음악가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서하영 씨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하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제 어머니께서는 음악이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고 희망을 전하는 도구라고 믿으셨어요. 저는 그 믿음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더 많은 후원과 관심이 이어졌다. 하지만 하영에게 가장 큰 보상은 아이들의 변화였다. 선생님, 저 오늘 처음으로 한 곡을 완주했어요. 아이들의 작은 성취가 쌓여갈 때마다 하영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것은 어머니가 꿈꾸던 바로 그 순간들이었다. 우리 함께 작은 연주회를 열어볼까요? 하영이 제안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다.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서미연 음악교실의 첫 작은 연주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이었다. 아이들은 매일 방과 후 연습실에 모여 열심히 연습했고 하영은 각자의 개성에 맞는 곡을 선정해 주었다. 선생님, 저는 아직도 떨려요. 첫 번째 학생인 수진이가 말했다. 하영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나도 처음 연주회 때 정말 떨렸어. 하지만 알아? 그 떨림이 우리를 더 성장하게 만들어. 연주회 준비 중에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다. 서미연의 옛 동료들이 아이들과 함께 연주하고 싶다고 했다. 우리가 미연이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 아이들과도 함께하고 싶어요. 김지연이 말했다. 프로그램은 더욱 풍성해졌다. 전문 연주자들과 아이들의 합주, 하영의 지도로 만든 아이들의 첫 작곡 발표, 그리고 마지막을 장식할 특별한 곡까지. 민지는 연주회 포스터 디자인을 맡았다. 음악의 꽃이 피다라는 제목 아래 아이들의 밝은 모습과 피아노 건반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디자인이었다. 정말 예쁘네. 하영이 감탄했다. 마치 우리 이야기 같아. 진우는 조용히 준비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딸이 점점 더 서미연을 닮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특히 아이들을 대하는 따뜻한 모습에서. 연주회 전날 하영은 늦게까지 연습실에 남아 있었다. 문득 피아노 위에 놓인 서미연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엄마, 보고 계시죠? 제가 이제 엄마의 꿈을 이어가고 있어요. 연주회 당일, 작은 공연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아이들의 가족들, 후원자들, 그리고 이 특별한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첫 번째 연주자인 수진이가 무대에 올랐다. 처음에는 떨리는 손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자신감을 찾아갔다. 그녀의 연주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수진이가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수진이의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음악을 시작하고 나서 아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른 아이들의 연주도 이어졌다. 각자의 방식으로 음악을 표현하는 모습에서 관객들은 진정한 예술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감동적인 순간은 아이들이 직접 작곡한 곡을 연주할 때였다. 우리들의 꿈이라는 제목의 합주곡이었다. 이 곡은 아이들 각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하영이 설명했다. 그들의 희망, 두려움, 그리고 용기. 마지막 순서는 하영과 전문 연주자들,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하는 특별한 공연이었다. 서미연이 작곡한 희망의 노래를 새롭게 편곡한 버전이었다. 연주가 끝나자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음악 교육이죠. 박영희 선생님이 말했다.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 그날 밤 하영은 일기를 썼다. 오늘 우리는 작은 기적을 만들었어요. 엄마의 꿈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날 줄은 몰랐어요. 이제 저는 알아요. 음악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연주회의 성공 이후 서미연 음악교실은 더욱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새로운 학생들이 늘어났고 후원의 손길도 이어졌다. 하지만 가장 특별한 순간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어느 날 아침 한 낯선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김영수였다. 하영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이분이 진우가 편지를 보며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외할아버지시구나. 편지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서미연의 아버지는 줄곧 딸의 소식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음악의 길을 선택한 딸에 대한 원망 때문에 그동안 연락하지 못했다고 했다. 손녀의 연주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연이가 그토록 바라던 꿈을 하영기가 이루어가고 있다니. 이제야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영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어내려갔다. 외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작은 음악학원을 운영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을 닫아야 했다. 그 때문에 딸이 음악의 길을 가는 것을 반대했던 것이다. 미연이는 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영이를 통해 그 꿈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진우는 조용히 하영을 바라보았다. 만나보고 싶니?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의 이야기를 더 많이 알고 싶어요. 다음 주말 하영과 진우는 강원도의 작은 마을을 다시 찾았다. 김영수는 여전히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 정말 미연이를 닮았구나. 김영수는 손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서미연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가난했지만 늘 피아노 앞에서 행복해하던 딸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고집으로 인해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 할아버지, 저희 음악교실에 한번 와보시겠어요? 하영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김영수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가도 될까? 다음 수업일 아이들은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다.
40년 가까이 음악을 가르쳤던 김영수는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어울렸다.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접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야. 그가 말했다. 나도 미연이에게 이런 기회를 줬어야 했는데 하영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 함께 엄마의 꿈을 이어가요. 그날 이후로 김영수는 정기적으로 음악 교실을 찾았다. 그의 오랜 교육 경험은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이제야 알겠어. 어느 날 그가 말했다. 미연이가 왜 그토록 음악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네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진우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서미연의 꿈은 단순히 음악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하영의 일기장에는 새로운 꿈이 적혔다. 이제 우리 가족이 완전해진 것 같아요. 엄마의 음악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 주었어요. 이제 저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어요. 더 많은 아이들에게 음악의 기쁨을 전하는 꿈을. 서미연 음악교실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하영은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대학교 졸업 연주회가 다가오고 있었고 그녀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었다. 아빠, 제가 이번 졸업 연주회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어요. 진우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어떤 시도? 음악교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연주회요. 제가 작곡한 협주곡으로. 하영의 제안은 파격적이었다. 보통 졸업 연주회는 클래식 레퍼토리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민지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우리가 모두 도와줄게요. 음악교실에 아이들도 이 소식에 들떴다. 특히 수진이는 솔로 파트를 맡게 되어 더욱 열심히 연습했다. 김영수 할아버지도 큰 도움이 되었다. 그의 오랜 교육 경험은 아이들의 합주를 더욱 조화롭게 만들어 주었다. 이런 시도는 처음이군요. 지도 교수가 말했다. 하지만 하영 씨라면 가능할 거예요. 당신의 음악에는 특별한 진정성이 있으니까요. 연습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전문 연주자가 아닌 아이들과 함께하는 협연은 많은 인내와 이해가 필요했다. 너무 어려워요. 어느 날 수진이가 좌절감에 빠져 울먹였다. 하영은 따뜻하게 아이의 어깨를 감쌌다. 괜찮아. 우리에겐 시간이 있잖아. 천천히 함께 만들어 가자. 진우는 매일 밤 연습실에서 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있는 딸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작곡과 편곡, 그리고 아이들 지도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해내고 있었다. 힘들지 않니? 어느 날 진우가 물었다. 하영은 밝게 웃었다. 힘들죠. 하지만 행복해요. 이게 바로 제가 하고 싶었던 거니까요. 협주곡의 제목은 우리들의 이야기였다. 각 악장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첫 악장은 서미연의 꿈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하영과 진우의 만남, 그리고 마지막 악장은 음악교실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표현했다. 연주회 준비 중에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유명음악재단에서 하영의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인 것이다. 이런 시도는 매우 의미 있습니다. 재단 관계자가 말했다. 음악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김지연과 다른 음악가들도 자발적으로 도움을 제공했다. 그들은 아이들의 연주 지도를 돕고 오케스트라 편성에도 참여했다. 하영의 방에는 매일 밤 새로운 악보가 쌓여갔다. 그것은 단순한 음표들의 나열이 아닌 그들 모두의 이야기였다. 엄마, 어느 날 밤 하영이 서미연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저는 음악이 가진 진정한 힘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거죠.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그녀의 피아노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새로운 도전을 앞둔 그녀의 마음은 설렘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단단한 확신도 자리 잡고 있었다. 졸업 연주회 당일 음악대학 대강당은 일찍부터 사람들로 가득 찼다. 평소의 졸업 연주회와는 다른 특별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무대 뒤에서는 하영과 아이들이 마지막 리허설을 하고 있었다. 수진이는 여전히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다. 다들 긴장하지 말아요. 하영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준비했어요.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줄 차례예요. 객석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서미연의 옛 동료들, 음악교실의 후원자들, 그리고 이 특별한 시도에 관심을 보인 음악계 인사들까지. 정말 대단한 딸이에요. 김영수가 진우에게 말했다. 미연이의 꿈을 이렇게 아름답게 완성시키다니.
첫 번째 악장이 시작되었다. 하영의 피아노 솔로로 시작된 곡은 점차 아이들의 연주가 더해지며 풍성해졌다. 서미연의 자장가 멜로디가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흐르자 객석에서는 감동의 한숨이 새어나왔다. 두 번째 악장에서는 수진이의 솔로 파트가 돋보였다. 처음에는 떨리는 듯했지만 점차 자신감을 찾아가며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냈다. 저 아이가 정말 많이 성장했네요. 지도교수가 감탄했다. 마지막 악장은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아이들의 합주와 하영의 피아노가 만들어내는 하모니는 단순한 음악 이상의 의미를 전달했다. 연주가 끝나자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음악 교육이야 한 평론가가 말했다. 기술의 완성도를 넘어 영혼을 움직이는 진정성이 느껴졌어. 무대 인사를 하는 동안 하영은 객석 첫 줄에 앉아있는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에는 자부심과 감동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수진아, 정말 잘했어. 하영이 아이를 안아주었다. 수진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선생님,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넌 이미 멋진 음악가가 되어가고 있어. 연주회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하영에게 축하를 건넸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순간은 음악재단의 제안이었다. 이 프로젝트를 더 큰 규모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전국의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건 어떨까요? 하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꿈은 이제 더 큰 날개를 달게 될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차 안에서 진우가 물었다. 이제 어떤 계획이 있니? 하영은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더 많은 아이들에게 음악의 기쁨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의 이야기도 계속해서 들려주고 싶어요. 달빛이 차창을 통해 스며들었다. 그 부드러운 빛 속에서 하영은 마치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보는 것 같았다. 음악재단의 제안은 서미연 음악교실을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이끌었다. 전국 각지에 분교를 설립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하영은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다. 전국의 아이들에게 음악의 기회를 준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하영이 프로젝트 계획서를 보며 말했다. 진우는 자선재단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내 어머니의 꿈이 이렇게 큰 날개를 달게 될 줄은 몰랐구나. 첫 번째 분교는 서미연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강원도 마을에 설립되었다. 김영수는 그곳에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자원했다. 이제야 진정으로 미연이의 뜻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네요. 할아버지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음악교실에 소문이 퍼지면서 뜻밖의 연락이 왔다. 서미연과 함께 공부했던 해외 유학 시절의 친구들이었다. 미연이의 꿈이 이렇게 실현되다니 너무 감동적이에요. 파리에서 온 편지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나라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다며 하영에게 조언을 구했다. 음악을 통한 희망의 메시지가 이제 국경을 넘어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하영 선생님, 저도 나중에 다른 분교에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수진이가 물었다. 하영은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넌 이미 훌륭한 선생님이 될 준비를 하고 있잖아. 민지도 적극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그녀는 각 분교의 활동을 기록하고 SNS를 통해 알리는 일을 맡았다. 이건 단순한 음악 교육이 아니에요. 민지가 말했다. 우리는 음악을 통해 희망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죠. 어느 날 하영은 서미연의 일기장을 다시 펼쳐보았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이 새롭게 다가왔다. 음악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어. 태주는 행정적인 지원을 담당하며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왔다. 그의 경험은 음악교실이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새로운 교사들이 합류하면서 하영은 그들을 위한 특별한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음악 교육, 방법이 아닌 서미연이 꿈꾸던 교육 철학을 담고 있었다. 우리는 음표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영이 새로운 교사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법을 배워야 해요. 진우는 딸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음악가가 아닌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리더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영아, 어느 날 저녁 진우가 말했다. 네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하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은 마치 그녀의 꿈처럼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서미연 음악교실이 전국적인 규모로 성장한 지 1년, 하영은 특별한 기념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다. 전국 각지의 분교에서 선발된 100명의 아이들이 함께하는 대규모 공연이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시도예요. 김지연이 감탄했다. 미연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상했을까? 공연은 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열리기로 했다. 프로그램은 서미연의 작품들과 하영의 새로운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선생님, 저희가 정말 이 큰 무대에서 연주해도 될까요? 지방 분교에서 온 한 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하영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물론이야. 우리는 모두 음악 안에서 하나니까. 리허설 기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 온 아이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졌다. 그들의 배경은 달랐지만 음악을 향한 열정은 모두 같았다. 김영수는 강원도 분교의 아이들을 이끌고 왔다. 이 아이들을 보면 미연이가 생각나요. 같은 꿈을 꾸고 있으니까요. 공연 전날 하영은 특별한 손님들을 맞이했다. 서미연의 해외 친구들이 찾아온 것이다. 그들은 각자의 나라에서 비슷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했다. 미연의 꿈이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프랑스에서 온 소피가 말했다. 드디어 공연 당일, 객석에는 음악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첫 곡은 서미연의 희망의 노래였다. 100명의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하모니는 그 어느 때보다 감동적이었다. 중간에는 각 지역 아이들의 독주와 중주가 이어졌다. 수진이는 이제 당당한 선생님이 되어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연주했다. 마지막 곡은 하영이 새로 작곡한 영원한 멜로디였다. 이 곡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비오는 밤 차 안에서의 첫 만남 서미연의 꿈, 그리고 이제는 전국으로 퍼져나간 희망의 이야기까지. 이건 단순한 음악회가 아니에요. 한 평론가가 말했다. 이것은 한 꿈이 어떻게 현실이 되어가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공연이 끝난 후 진우는 조용히 딸을 바라보았다. 내 어머니가 꿈꾸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해냈구나. 하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엄마의 꿈, 아빠의 용기,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의 열정이 만들어낸 기적이죠. 그날 밤, 하영은 서미연의 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엄마, 이제 저는 알아요. 왜 엄마가 그토록 음악을 사랑하셨는지. 음악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 우리의 이야기를 영원히 전해주니까요. 창밖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서미연이 하늘 어딘가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이제 시작이에요. 하영이 중얼거렸다. 더 많은 아이들에게 더 많은 희망을 전하는 여정의 시작. 대규모 공연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하영은 오랫동안 미뤄왔던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것은 서미연의 모든 음악과 이야기를 한 곳에 모으는 작업이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에요. 하영이 진우에게 설명했다. 엄마의 음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어요. 작업을 하는 동안 예상치 못한 발견들이 이어졌다. 서미연이 작곡한 미발표곡들, 음악 교육에 대한 그녀의 철학이 담긴 메모들, 그리고 아직 읽지 못한 편지들까지.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것은 하영의 20살 생일을 위해 쓴 편지였다. 사랑하는 하영아,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엄마는 늘 네가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찾기를 바랐어. 음악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네 마음이 이끄는 대로 걸어가길 바라.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너에게 작은 꿈을 하나 전하고 싶구나. 음악은 단순한 소리의 나열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특별한 언어지. 어쩌면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 나는 내 곁에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만든 모든 음악 속에는 너를 향한 내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길을 걸어가든 엄마는 늘 너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 엄마가. 하영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마음이 깊이 전해져 왔다. 아빠, 하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정말 하고 싶으셨던 게 뭔지. 진우도 깊은 감동에 빠졌다. 서미연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꿈은 이제
하영을 통해 더 큰 의미로 피어나고 있었다. 하영은 어머니의 유산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다. 단순히 음악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각자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영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설명하며 말했다. 음악은 그 이야기를 가장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김영수는 손녀의 계획을 듣고 깊이 감동했다. 내 어머니가 꿈꾸던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음악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 새로운 프로그램은 마음의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하영의 작은 꿈은 이제 더 큰 희망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다. 마음의 선물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1년, 전국의 서미연 음악교실에서는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아이들은 단순히 악기를 배우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선생님, 저는 제 동생을 위한 자장가를 만들었어요. 한 아이가 자신의 작품을 들려주었다. 저는 할머니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은 곡이에요. 다른 아이가 말했다. 각자의 이야기가 음악이 되어 울려 퍼질 때마다 하영은 어머니의 미소를 떠올렸다. 이것이야말로 서미연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었다. 어느 날 진우가 특별한 제안을 했다. 하영아, 내 어머니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드는 건 어떨까? 음악을 통해 희망을 전하는 그녀의 이야기를. 하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엄마의 이야기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만들고 싶어요. 책은 영원한 하모니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서미연의 음악 인생, 하영과 진우의 만남, 그리고 음악교실을 통해 피어난 수많은 희망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출간 기념회에서 하영은 특별한 연주회를 열었다. 이번에는 전국의 음악교실 학생들이 각자 작곡한 곡을 들려주는 시간이었다. 우리는 모두 음악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하영이 무대에서 말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울고 웃으며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거죠. 수진이는 이제 강원도 분교의 교사가 되어 있었다. 하영 선생님,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그때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믿어주셨는지. 김영수는 매일 음악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제야 진정한 음악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 그리고 미연이의 마음도. 진우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비 오는 밤, 그의 차 앞에 나타났던 작은 소녀가 이렇게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줄은 몰랐다. 아빠, 하영이 어느 날 저녁 말했다. 행복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음악을 나눌 수 있어서. 그래. 네 어머니도 지금 우리를 보며 정말 행복해 하실 거야.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그날 밤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그 빗소리가 아름다운 멜로디로 들렸다. 하영은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움직이기 시작하자 새로운 멜로디가 피어났다. 그것은 슬픔을 넘어 희망을 노래하는 영원한 사랑의 하모니였다. 엄마, 하영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우리의 음악이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영원히. 빗방울이 창가를 두드리는 소리와 피아노 선율이 어우러져 특별한 하모니를 만들어냈다. 그 음악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사랑, 희망, 그리고 영원한 약속까지.